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2학기 9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용맘 신민영입니다. 네. 자, 벌써 2학기 9교시까지 왔네요. 네. 30대 후반 남자, 오랜만에 남자 사연입니다. 고배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상사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유유.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차리는데도 업무 실수가 잦습니다. 신입 때는 두루뭉술한 업무 지시 때문에 실수를 한 적도 있었고 상사나 팀원과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고 일을 진행해서 실수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신입 때였고 지금은 연차도 꽤 쌓였는데 이럽니다.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 바로바로 기억이 나서 대답을 잘했거든요. 심지어 디테일하게 기억해서 다들 놀랐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누가 뭘 물어보면 곧바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를 확인해야 기억이 나요.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다 보니 상사에게도 혼나고 성격이 소심해서 자책하는 것도 오래갑니다. 일이 많아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 실수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일 때문에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사에게도 죄송해서 매일 사과만 하는 제가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일이라 하면 전세에서 자가로 집을 갈아타려는데 총알도 부족하고 대출도 막히다 보니 사려던 집을 놓쳤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외곽에서도 더 외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고민이네요. 하지만 집 구매 이전부터도 업무 실수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업무 실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0대 후반이시면 직장 생활 대략 한 10년 이쪽 저쪽 하셨는데 옛날에는 내가 일 잘했는데 요새 좀 기능이 떨어진 것 같다. 이 고민이신데 업무 실수가 너무 많은데 어떡할까요? 요걸 과연 정신과 선생님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사연 보내시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요런 문제로 이제 누가 찾아왔다. 네, 그럼 이제 네, 뭐라고 조언을 하십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제가 치매 아닌가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병원에서 스트레스 클리닉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노인 정신의학 하신 또 선생님도 계셔서 그쪽 먼저 진료 보시고 이쪽 치매는 아니신 것 같다. 스트레스 클리닉을 한번 가보시라 해서 저한테까지 보통 오시죠. 코스가. 근데 실제로 인지적인 그런 장애 이런 검사상에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장하고 인출하고 이런 효율성이. 근데 그런 효율성이 보통은 언제 떨어지냐면은 뭔가 내 머릿속에 뭔가 과중할 때 이미 이제 이를테면 배출이 벌써 됐어야 되는 뭔가 부담들이 아직 이제 과중한 채로 쌓여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도가 높을 때 불안이나 긴장도가 높을 때 그런 인지적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사연에는 이렇게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정도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었는지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30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20대건 30대건 40대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이런저런 사안들이 좀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지만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중적인 요인으로서. 근데 이거 진짜 큰일 아닌가요? 집을 산다는 게 굉장히 큰일이죠. 한두 가지 신경 쓸 건 아닐 것 같은데 집도 봐야 되고 뭔가 정보도 얻어야 되고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도 해야 되고 머릿속이 전반적으로 산란한 거죠. 산란할 때는 내가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집중도는 정해져 있을 건데 한정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잘 분배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될 수 있으니. 그 조금 전에 이제 무슨 검사 같은 거를 해보면 인지 기능은 멀쩡한데 효율성이 떨어진 분들이 있다. 뭐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는지. 뭔가 효율성은 나오진 않죠.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분이 실제 지금 일을 하시는 패턴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지 검사를 했는데 정상. 근데 내 평상시 생활에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분은 뭐 치매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효율성 같은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더 피곤해지겠어요. 그러게요. 막 직장에서 매년 그거 딱 검사 돌려가지고는 그걸로 막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이런다고 진짜 생각해보고. 별로다. 몰라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는 모르는데 뭐 그런 검사가 혹시 일부라도 있나 하고 걱정되셔서 물어보신 거군요. 숨겨진 검사가 없군요. 있나. 네, 다행입니다. 네.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 검사네요. 있다고 해도. 이분은 사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이런저런 얘기를 더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0대 후반 뭐 결혼은 하셨는지 아이는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거 참 궁금하고요. 저는 이것도 저의 그냥 편견일 수 있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이시고 집을 구매하신다고 해서 기혼이실 거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네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뭐 30대 후반까지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긴 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정을 꾸리고 계시다고 하면 이 집 구매에 대한 좀 부담은 훨씬 크실 것 같긴 해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갑자기 업무 실수가 늘어난 이유 뭐 우리 제뽀님이 맨날 얘기하던 번아웃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중한 걸 좀 덜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속에 긴장을 이렇게 좀 내보낼 때 가장 사실은 필요한 거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 분위기가 환기되는 것도 이제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이제 1차적으로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다 호흡이 가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을 통해서 되게 긴장이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 이완법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기본적인 기법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스트레스를 배출해내는 뭐 특별한 호흡법이 있어요? 그런 건 없을까? 왠지 느낌에 막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 저희가 그걸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을 복식호흡으로 보는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워치가 맨날 알려주잖아요. 심호흡을 할 시간이니까. 그래요? 다 뭐 근거가 조금은 있을걸요, 그래도? 그럼요. 그럼요. 이제 호흡법이 우리가 늘 이제 호흡은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될수록 하는 게 사실은 흉식호흡이고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복식호흡을 주로 해요. 그래요? 네, 아기들 누워서 이제 호흡하는 거 보면 배가 볼록볼록 움직이죠. 그러니까 복식호흡, 흉식호흡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사실 폐 자체는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하려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코로 뭐 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기압차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움직여주는 방법이 가슴 근육을 쓰느냐, 배 근육을 쓰느냐예요. 왜냐하면 배 근육을 쓰면은 이 횡격막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간접적으로 이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횡격막을 이제 부교감 신경이 바로 직접적으로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되게 잘 쓰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잘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몸이 되게 이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게 편안해지고 몸도 바로 이제 녹진녹진하게 따뜻해지고 무거워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큰 시간이나 이제 노력을 요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늘 호흡하는데 호흡하는 방식을 조금만 이제 평상시에 신경을 쓰면은 되는 거여서 아주 손쉽게 누구라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저는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의식하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나의 스트레스가 계속 배출이 된다. 이건 너무 효율적인데요. 왜 나도 모르게 한숨 쉬게 되는 때가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긴장을 배출하려는 어떤 시도인 거예요. 심호흡이 필요한 순간인데 심호흡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몸이 알아서 심호흡을 하게 그렇죠. 만드는 게 한숨이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한숨 쉬던데. 근데 한숨 못 쉬게 하잖아요. 어른들이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한숨하고 심호흡하고는 사실 그게 그거 같은데. 깊이 쉬는 숨이. 네. 네. 그 일이 너무 많아서 빨리 끝내려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맞을 수도 있죠. 그쵸. 업무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상사한테 일을 줄여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안 된다 그럴 텐데. 근데 한 번쯤은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 정도인 것 같은데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조금 업무를 한 며칠 좀 조정을 해달라든지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그것도 근데. 근데 저는 다른 이유로 상사한테 좀 얘기를 해보시는 거를 권하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긴장을 하잖아요. 상사한테 이런 실수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 하는 게 너무 싫고 내가 안 하려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상사분한테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해서 안 그러려고 지금 되게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뭐 이제 그런 양해를 조금 미리 구하는 그런 말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 일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일이 점점 늘어나서 맞아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늘어났다.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천천히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못하는 일은 안 된 채로 남겨놓아서 미루든지 하면 회사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상사가 딴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킬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여기까지는 내가 못했다. 그러면 안 될까요? 노를 할 수 혼날라나? 있어야죠. 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이러한 상황이라서 좀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는 뭐 상사의 됨됨이에 따라서는 진짜 전공법으로 말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을 빨리 하는 것하고 실수가 없는 거하고는 둘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일은 진짜 일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그게 훨씬 중요한 일도 있을 텐데 맞아요. 이분의 업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날 해야 될 일을 아침에 미리 정리를 해놓고 지워나가는 거? 혹은 뭐 아침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 적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늘 해야 될 거, 내일 할 거 정리하고 내일 할 거는 내일 그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놓거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딱 한다. 근데 내가 뭐 해야 되더라? 를 까먹은 거야. 기록을 하려다가 까먹으시죠. 기록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슷했어요. 메일이랑 한 일주일치 메일을 이렇게 좀 보고 뭐 짧게는 2, 3일부터 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카톡 주고받은 것도 좀 보다가 이거였지 한 적도 있고. 과부하의 신호예요, 사실은.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원인이 있었죠. 뭐였을까요?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과부하죠. 내 근데, 머릿속에서는. 근데 그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나는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어딘가는 펑크가 조금 나는 거예요. 그게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래야 되나? 이걸 다 못한다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제 뭐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부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이제 긴장을 자꾸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자꾸 실수를 하다니 실수를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네요. 써니 님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읽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 준비에 부담이 없어졌으니까 업무 능력이 급 상승하겠네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이제 30대 후반 사실 사연자분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노화가 20대 한 중반부터 시작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20대 때보다는 기억력 같은 거는 떨어지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40대 후반, 50대 가면은 더 떨어질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아. 지적을 그래서 하신 어느 거예요. 정도는 내가 옛날에는 이걸 잘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안 되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필요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업무에 대한 통찰, 뭔가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 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종합적인 뭐 복잡한 사고력 뭐 이런 거 다 좋아질 수 있는데 기억력이라든지 맞아요. 체력이라든지 뭐 이런 잃는 게 거는 있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눈도 나빠지고. 게다가 만약에 흡연, 음주 이런 것들 좀 하시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일 실수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령 흡연량이 막 2배로 늘었다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더 또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뭔가 좀 잘해드리고 싶어서 고민이다. 네. 그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효녀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도 직장인으로서 내가 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과거에 비해서. 자꾸 실수해서 걱정이다. 그걸 걱정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직장인으로서는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훌륭하신 거죠. 진짜.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 위기,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자세는 갖추고 계신 것이 아닌가. 뭐 저 메신저나 업무 메일을 확인해야 기억이 난다.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 그냥. 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까 써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기록을 해두든가. 네, 그쵸. 약간 그거였어요. 내가 적어놓은 걸 다 해냈을 때 희열이 조금 있긴 해요. 지워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지어나가는 재미도 약간 있긴 해요. 오늘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저를 돌이켜보면요. 한두 개가 남잖아요. 그게 그렇게 찝찝해요. 오늘 다 이거를 지웠어야 되는데. 막 약간 여기 사장님 정말 좋으시겠네요. 네? 훌륭한. 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업무 실수를 줄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겠냐? 뭐 특별한 방법은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 그래도 직장 생활 저 20몇 년 뭐 해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직장인이 해야 하는 업무 중에 별표 5개짜리, 중요도 별 5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거든요. 최소한 4개, 5개짜리라도 펑크를 안 내는 거. 그거는 유난히 신경 쓰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가지시면 사실 뭐 별 1개, 2개짜리 업무는 좀 문제가 생겨도 별 티도 안 나고 혹시 뭐 누가 상사가 이건 왜 안 했어? 이러면 그건 깜빡했는데요. 그래도 내 젊은 애가 정신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걸랑. 맞아요. 근데 별 5개짜리를 그쵸. 펑크를 내면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수습 불가능할 때. 네, 그래서 일의 업무를 좀 나눠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하고 좀 덜 중요한 거하고 본인의 마음속에 이 중요도를 좀 다르게 각인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 용맘님의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기록을 되게 이제 저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제 핸드폰과 조그만 캘린더와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 세 삼종 군데 장치를 해놨는데 자꾸 까먹나 보다. 정말 까먹죠. 왜냐면은 그냥 저는 까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과부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과부하니까 이 과부하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일을 뿌리자. 뭐. 내 탓이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킨 그렇죠. 센터장 탓이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무 센터장이 지금 뭐 밤낮 없이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 없으시겠지만 근데 근데 저도 이거를 캘린더에 적으려다가 까먹
그런 지경이거든요, 사실은. 좋은 태도예요, 저것도. 내 탓이 아니라 나한테 네, 일을 맞아요. 너무 많이 시킨 윗사람 탓이다. 응? 나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해도 이 정도밖에 못할 만큼 내가 일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직장 생활의 작은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일도 좀 정말 실제로 나눠야 되기도 하고 노도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부장님이시니까 이제 뿌리는 게 가능하지 위치. 일 뿌리는 게 가능하지 위치고 이제 막내분들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막내분들은 이제 쌓아놓는 방법이 있죠.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직장에서 주니어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이렇게 소진되고 과부하된 상태에서 이제 약간 갇힌 듯한 느낌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통 보면은 정말 책임감이 과도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막 다 헤아려요. 이 조직의 상황을. 이러저러해서 이 일은 나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내가 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어차피 소용은 없을 거고 본인이 벌써 이제 결론까지 다 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난 벗어날 수 없이 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사실 윗사람의 책임이고 권한이다. 이런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당신의 고충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그럼 윗사람 무슨 일을 하겠냐 월급 받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미리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당신의 책임과 권한을 좀 명확히 해라. 위에 가서 일단 되든 안 되든 어필을 해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1학기 사연 중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이제 막내급 이렇게 네. 일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자꾸 이 사람들한테 떨어져서 너무 힘들다.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 내용 같네요. 그리고 그런 네. 고충을 얘기했을 때 윗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든지 부담스러워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대체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보통은 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고충을 그래도 나한테 믿고 말해준 거에 맞아. 대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죠. 그걸 여태까지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었다니 보통 정상적인 상사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써니는 회사에서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괴롭지는 않죠? 현재? 이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금 괴롭니? 뭐 이런 게 괴롭진 않지? 괴롭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신 건가요? 아니요, 안 다음 괴롭다고. 사연은 제 사연으로 좀. 별로 안 괴롭다고 하면 일을 다 아래로 내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질문인데 현명하게 피해 가시는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일을 되게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써니님. 저요? 그런가? 자, 써니는 뭐 힘든 일 있으면 다음번에 사연 보내시기 바랍니다. 써니라는 이름으로 네, 보내십니까? 써니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구체적인 고민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실 곳은요, radio@doc.co.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